찬바람이 아무도 없는 골목을 훑고 지나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웃으며 당신 곁에 있던 그 사람이 오늘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눈을 피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뜨고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울릴 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까지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 오늘 가장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이 그 차가워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단순한 성격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신호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임계점의 폭발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이 왜 어느 순간 차갑게 굳어버리는지 그 심리학적 진실을 낭낭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 지식이 아니라 지금 당신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천천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착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는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먼저 양보하고 상대가 슬플까봐 자신의 아픔을 숨깁니다. 이 능력은 분명 아름다운 것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면의 에너지는 소리 없이 바닥을 향해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의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준비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경계선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 경계선이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경계선이 탄탄하게 서 있어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면 적절하게 표현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이 경계선이 처음부터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위키와 다수의 심리 연구에 따르면 착한 사람 증후군은 어릴 적 성장 환경과 깊은 연계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말을 잘 들어야 했고 칭찬받기 위해 내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기억들이 쌓이면서 착함이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성인이 된 후에도 이 패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화가 나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억압 누적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댐에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물이 차고 겉으로는 댐이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수위가 임계점을 넘으면 작은 균열 하나에 댐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착한 사람의 돌변도 정확히 이 원리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이 하나의 작은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보통 그 작은 사건만 기억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착한 사람에게 그 사건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 그 아래에 이미 넘치기 직전인 댐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들이 차갑게 변하기 직전 어떤 신호들을 보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연락의 텔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메시지를 보내면 몇 분 안에 답장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몇 시간이 지나도 조용하고 때로는 하루가 지나도 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건 바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관계에서 조금씩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표정과 눈빛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볼 때 눈이 초롱초롱 빛났는데 이제는 눈이 살짝 흐리거나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웃음은 여전히 있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 다르게 눈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진심 없는 사회적 미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야기의 깊이가 얕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민을 털어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날씨 이야기나 가벼운 일상 이야기만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관계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신호는 부탁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슨 부탁이든 흔쾌히 들어줬는데 이제는 잠깐 뜸을 들이거나 핑계를 대거나 조용히 시간이 흐른 후 흐지부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착한 사람들은 이미 내면에서 조용히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을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은 신호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30대 직장인 지은 씨는 주변에서 항상 착하고 배려 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의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의 고민을 몇 시간씩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엄청나게 긴장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연락해서 또다시 자신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몇 시간을 하소연했습니다. 지은 씨는 그날도 다 들어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항상 듣는 역할만 하고 있지? 그 후 지은 씨는 연락의 빈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연락 자체를 끊었습니다. 친구들은 황당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지은 씨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 자체가 또 하나의 감정 소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착한 사람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미 모든 감정적 연료가 바닥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번아웃이라는 개념은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도 번아웃이 옵니다. 관계 번아웃이 오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 관계 자체에서 회복하려는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 빠진 착한 사람들은 억지로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에도 오히려 더 강하게 벽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 자체가 또 하나의 에너지 요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돌아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는 착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침묵을 단순한 바쁨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 침묵 안에는 수백 번 삼켜낸 말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결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